안녕하십니까.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을 시작합니다. 오늘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릴 예정인데요.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있고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3153-261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로진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님, 이번 시간도 같이 해주실 거고요. YG 인베스트의 심기현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도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화부터 한 통 받아볼게요. 3153-2610번으로 전화 주신 첫 번째 시청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NC소프트 28만 원에 네. 30%를 가지고 있는데 빠져서 조심스러워서 얼마 정도 올라갈 수 있는가, 가지고 있어도 괜찮겠는가, 예, 한번 전망을 좀 듣고 싶으네요. 28만 원에 사셨다고요? 28만 원에요. 예, 30%요. 예, 예. 예, 그래도 손실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으신 상태네요. 예, 예. 예,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겁니까? 예, 예. 예, 어느 정도나 목표가를 잡으면 좋을지가 가장 궁금하신 거고요. 예, 예. 예, 풀어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예. 예, 이성규 팀장님. 고맙습니다. 예. 네, 일단 그 NC소프트는 뭐 어떤 기업인지는 뭐 잘 아실 겁니다. 뭐 리니지라든지 길드워라든지 그 최근에 또 가장 유행했었던 아이온이라든지 이런 그 게임을 갖고 있는 업체인데요. 사실상 그 다른 게임 업체들보다 그 게임의 라인업 자체는 굉장히 탄탄합니다. 그래서 게임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반적인 게임에 대한 그 라인업을 얼마나 충족하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데, 일단 그런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다라고 저도 보고 있고요. 최근에 주가가 부진한 원인 중 하나는 그 새로 출시되는 게임이죠. 블러드 앤 소울이 계속해서 그 서비스 지연 그런 문제들이 대두되면서 약간은 좀 실망감들이 좀 나온 듯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도 그 향후에 그 서비스 개선과 함께 다시 한번 그 되게 되면 다시 한번 NC소프트의 주가는 올라갈 수 있는데요. 일단 한 가지 추가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게 되면 그 NC소프트가 작년 2월 달에 야구 구단을 창단을 했죠. 야구 구단 창단을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본 공략을 위한 포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국가 스포츠가 축구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야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넥슨한테 NC소프트가 일본에서 그 시장 점유율 자체는 좀 밀리는 추세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이용해서 게임 유저들이 상당히 그 수준이 높은 일본 시장까지 공략하려고 하는 포석이기 때문에 저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NC소프트의 그 관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익 추세가 그렇게 빠르게 큰 폭으로 확장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주가를 어느 정도 더 받쳐줄지는 저는 약간 의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단 28만 원 선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손절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일단 26만 원 선 짧게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올해 같은 경우 일단 블러드 앤 소울하고 그 나머지 그 게임들의 어떤 이 실적 개선세가 이루어지게 됐을 때는 영업 이익률 자체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일단 실적 개선세는 한 30% 정도 최대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 한 13,000원, 주당 EPS로 13,000원 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NC소프트의 최고가 수준이면 한 25배 정도, PER 정도 해당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는 일단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약 32만 5천원 선 정도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화 받아봤고요. 이번에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 하나하나 봐드립니다. 금호석유가 들어와 있는데요. 21만 6천 원의 10%를 가지고 계신데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를 여쭤보셨습니다. 0810님의 종목인데요. 신기한 전문가와 함께 금호석유 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뭐 비중적인 측면은 상당히 좀 작으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가 매수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금호석유가 단기적으로 좀 하락 추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4분기 실적 우려감이 조금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이 4분기 실적 악화 우려감이 과연 1분기, 2분기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지가 관건인데, 우선은 합성고무 가격 인상에 따른 기대감은 충분히 한번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가격 인상 모멘텀에 따른 기대감, 즉 실적 개선 기대감이 나올 수 있는 만큼 비중은 한 20%까지는 끌고 가셔도 조금 무난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가격대 상당히 뭐 좋은 가격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 8월부터 계속적으로 한 6번의 지지 라인을 형성했던 이 가격대가 지지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강한 지지 라인으로 다시 한번 형성이
수익이 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16만 원대 가격대 뭐 시장이 급락만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금호석유는 이 가격대에서는 지지할 확률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21만 원대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비중을 20% 늘리신다라고 한다면 한 18만 중반대까지 평균 단가가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목표가는 우선은 그 20만 원 조금 아래인 한 19만 5천 원 라인, 그러니까 매수가 평균 단가를 낮추신다라고 한다면 수익을 보고 나오실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고 만약에 그냥 이 10% 비중 그대로 갖고 간다라고 한다면은 한 20만 원 정도 언저리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손실을 줄이시는 전략으로 나올 수 있다. 따라서 정확하게 성향에 따라서 만약에 추가 비중을 늘리신다라고 한다면은 수익 보고 나오는 관점에서 대응 전략을 짜셔도 좋은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어서 또 문자로 들어온 종목 봐드리죠. 넥스지 문의가 들어와 있는데요. 매수가가 5,970원이시고요. 비중을 60% 실으셨습니다. 트레이딩 관점의 매도가를 알고 싶습니다. 알려주십시오. 4860님께서 주셨는데요. 봐드리죠. 근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기는 좀 이렇게 부담스러운 종목입니다. 그렇게 거래량이 크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기업 자체를 좀 맛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넥스지 같은 경우는 어떤 기업이냐면 그 우리가 그 보안 관련주도 얘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뭐 안철수 연구소, 뭐 이스트 소프트 있는데요. 그런 백신을 이용해서 보안을 하는 기업이 아니고 그 VoIP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집에 쓰시는 라우터 같이 생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일종의 말하면 외부 그 바이러스들을 걸러낸다거나 그 어떤 외부 망들이 흘러 들어오는 것을 막는 그런 형태인데 실제적으로 모 대기업이 이 기업의 물건을 사용해가지고 디도스 공격을 막아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디도스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그것은 넥스지의 제품밖에 없는 것이 맞고요. 다만 시장에 그렇게 관심은 못 받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보안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많이 각광을 받게 되면서 단기적으로 상승세가 나왔고요. 지금은 그 차익 실현 물량들이 거의 대부분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언제 상승할지 사실상 알 수 없는 종목이고 이 추세로도 봤을 때 그렇게 빠른 개선세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역시나 좀 우려감도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단은 반등 정도는 나오는데요. 일단 큰 폭의 뭐 어떤 손절가를 제시하기보다는 일단 단기적 관점에서 5,400원 손절가로 제시를 해드리겠고 그 이전에 내려왔던 부분, 고점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저항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한 6,300원 정도를 단기적 목표가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넥스지 봐드렸고요. 이번에 또 전화 한 통 받아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연결이 됐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예, 저 예림당이요. 예림당을 들고 계세요? 네네. 예, 얼마에 사셨습니까? 제가 매일가가 8,030원이고요. 네, 비중이 비중은요? 한 30% 정도 되고요. 30% 정도 되시고요. 예림당도 대선 테마주로 좀 엮여있는 종목이죠? 그렇죠. 예, 어제 장에서 많이 밀렸다가 그래도 낙폭을 많이 줄였었고 오늘은 다시 반등을 하기는 하는데요. 가장 예. 궁금하신 점은 어떤 점들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대선 테마주 이거 말고 아가방 컴퍼니도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상황이 둘 다 안 좋아서 예, 그 매매하면서 좀 재미를 봤었는데 예. 이거를 좀 더 들고 가도 되는지 어떤지 손절을 하려면 뭐 얼마 선까지 보고 가야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재미를 봤다. 수익을 좀 많이 보셨습니까? 예림당 가지고? 예, 예림당도 그렇고 아가방도 아가방 그렇고. 컴퍼니도 그렇고요. 예, 그런데 예, 좀 그 발표 나기 불안하시겠어요. 전에는 괜찮았거든요. 예, 근데 뭐 정부가 단속 강화한다 그래가지고 불안하시죠? 예, 예. 예, 매수가보다는 지금 떨어져 있는 가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풀어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신기한 전문가. 네, 우선은 뭐 예림당과 아가방 컴퍼니 말씀해 주신 대로 대선 관련주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중에서도 복지 관련주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예림당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대로 끌고 가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들고 말씀을 가도 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물론 뭐 대선 관련된 그런 테마로 좀 엮였기 때문에 상당 부분 좀 변동성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은 사실 예림당 자체적인 성장성은 지금 시점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엔젤사람이라고 해서 최근에 좀 그 영유아 관련된 부분이 이슈가 되었는데 그 부분이 아니고 이 출판업계 자체적인 그 성장성도 예림당은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전자책 부분이 바로 그러한 그 이슈인데 계속적으로 전자책 산업은 지금 시점 성장성을 겪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출판업계에서도 이 전자책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마케팅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는 이러한 전자책 시장의 실적이 예림당을 비롯한 출판업계에 큰 화두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 베스트셀러를 집계하는 그러한 그 시점에 있어서 전자책 부분이 소외가 되었었는데 이제는 이러한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 해당된다는 점, 이 전자책 시장에 있어서 출판 업계의 마케팅력은 더욱더 확보가 될 수가 있다. 또한 전자책에 있어서는 단행본, 발행보다도 역시나 고부가가치 사업이라는 것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태블릿 PC를 비롯한 이러한 스마트 기기 발달을 곧 전자책 시장에 활성화를 넣어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책 시장에 있어서 경쟁력 우위에 있는 예림당은 성장성 부분까지도 분명히 있다. 따라서 대선 관련 테마로 접근하셨지만은 이러한 종목은 대선 관련 테마로 접근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장성 부분을 보고 주가의 흐름을 예상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목표가 설정에 있어서는 지금 시점 좀 높게 잡는다고 한다면 한 9,000원대까지는 개인적으로는 한번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9,000원대까지 가는 이유,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복지 관련된 테마가 다시 한번 불어주거나 그러면 다시 올라갈 수 있겠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전자책 시장에 대한 활성화 부분을 기대한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8,500원에서 9,000원대까지는 도달이 가능할 수 있는 종목인 만큼 이 종목 그 변동성 이용한 그런 매매 전략보다는 성장성을 보고 투자한다라고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선에서 자르고 나오십시오. 이런 의견이 나올 줄 알았는데요. 성장성을 보면 8,500원에서 9,000원까지 갈 수 있겠다라는 진단이셨습니다. 잘 참고하시고요. 예림당 봐드렸어요. 자, 이번에 다음 종목 바로 또 보겠습니다. 오스코텍이라는 종목이 문자로 상담 요청이 들어와 있는데요. 4,600원에 20% 앞으로의 전망 알고 싶습니다. 884 하나님께서 문의를 주셨어요. 네, 오스코텍은 그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그리고 임플란트 부분에 뼈 이식제 사업을 하고 있는 그 기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기업이 부각을 받았던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뭐 대선 테마 관련해가지고 복지 그런 쪽으로 이제 테마가 붙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최근에는 그 상승폭을 거의 다 반납을 하고 점차적으로 또 다시 한번 대선 테마로서 상승하려고 하는 모습인데 일단은 그 테마성 종목이기 때문에 실적치는 그렇게 반영이 안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그 연까지 해서 2010년도 11년도에서 그렇게 큰 폭으로 그 매출세가 성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상 성장하지는 않았는데 말 그대로 2012년부터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이 좀 지배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기술적 측면에서만 좀 접근을 하는 것이 좀 좋을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손절가 같은 경우는 한 3,860원 선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목표 주가는 역시나 기술적 측면에서는 5,000원 선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추가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 임플란트에서 물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는 오스코텍 같은 경우 경남 지역에 그 무료로 임플란트 그러니까 틀니를 뭐 제공한다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업계 자체들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장하려고 하던 기업들도 지금 상장을 취소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손절가 부분 지키셔서 대응하셔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바로 이어서 문자로 들어온 종목도 볼 텐데요. 우리들 제약이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 단가가 굉장히 낮고 거래되는 가격도 아주 작은 종목이에요. 우리들 제약 예, 매수가를 볼게요. 460원에 50%를 가지고 계시다고 했고요. 지금 거래되는 가격은 522원입니다. 수익을 보고 계시거든요. 신기현 전문가. 네, 우선은 뭐 수익 보시기 때문에 뭐 비중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당연히 좀 정리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말씀해 주신 대로 조금 소형사입니다. 또한 지금 시점 제약업종 상당히 좀 강한 반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줄기세포 관련된 그러한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이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우리들 제약 뭐 최근에 단기 반등 어느 정도 그 반갑지만은 이러한 단기 반등을 계속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반등을 이용한 수익 실현 관점에서 접근해 주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제약업종 쪽으로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는다라고 한다면은 역시나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줄기세포 관련주 그중에서도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메디포스트 같은 종목군으로 한 50% 지금 비중이 이 종목에 있으신데 한 20% 정도는 갈아타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에서는 좀 하락 흐름 보이고 있지만은 추세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 계속적으로 높은 것이 사실이고 아무래도 줄기세포 관련된 치료제 부분에 있어서는 대장주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만약에 좀 테마로 접근하거나 아니면 제약업종에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우리들 제약을 파시고 이 메디포스팅 같은 종목군으로 갈아타신 다음에 한 6개월 정도 기간을 보시고 투자한다라고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종목 갈아타기 의견을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종목 교체 의견을 주셨고요. 자, 이번에 또 세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어디서 전화 주세요?
대구인데요. 대구요. 예. 예,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일양약품요. 일양약품이요. 예. 급등주 들고 계시네요. 한 30%요. 30% 있고 얼마에 사셨습니까? 38,000원요. 38,000원이요. 예.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예, 조금 됐어요. 예, 수익을 보고 계시고요. 지금 예. 주당 43,300원 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어떤 점 풀어드릴까요? 얼마 정도에 팔면 좋을까 싶어요. 목표가가 알고 예. 싶으시다고요? 예. 뭐 단기로 보고 들어가신 종목입니까? 지금 단기로 좀 보고 싶은데. 예, 단기 단기로 한번 예, 예. 짧게 예. 예, 짧게 얼마나 수익 보면 좋을지 이성규 팀장님의 의견 여쭤볼 테니까요. 메모할 준비 되셨나요? 예. 예, 잘 들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예. 팀장님 단기로 목표가 정해주세요. 네, 그 최근 들어서 이 일양약품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그 신약 개발 쪽에서 지금 붐이 거의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제약 업계들이 뭐 아시다시피 그 약가 인하, 일관 인하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사실상 돌파구를 찾는 쪽이 이쪽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장 쪽이 지금 굉장히 좀 커져가고 있는 추세고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도 뭐 임상 실험을 통해서 실제로 식약청의 허가도 받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들이 지금 작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이익 실적 추세는 그렇게 빠르게 지금 개선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적인 측면만 좀 제안을 해드리겠는데요. 예. 일단 매수는 뭐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잘 하셨고요. 38,000원에 매수하셨는데 그 이전에 좀 저번에 약간 조정받을 때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때도 아니군요. 그 이전에 매수하셨다가 좀 오랫동안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그 기술적으로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거래량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좀 한번 증가한 다음에 이 거래량들이 지금 현재 빠지진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량을 투입한 그쪽들도 단기간에 지금 현재 여기서는 매물대는 그러니까 매물을 내놓지 못하게 될 겁니다. 이 매물들을 내놓기 위해서는 사실상 적어도 44,000원 위에서는 매물을 내놓아야만 그래도 손실을 안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단기적 목표가로 이건 테크닉 목표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4,000원을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굳이 이거를 매수가 밑으로 가는데 들고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38,000원으로 다시 제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양약품 봐드렸고요. 이번에 또 문자 종목 보겠습니다. LMS 봐달라고 문의가 들어와 있는데요. 26,000원에 80%나 사셨어요. 손실을 아주 많이 보고 계신 분인데요. 7359님의 종목입니다. 심기현 대표 의견 여쭙겠습니다. 네, 우선은 뭐 LMS 같은 경우는 사실 2011년도 중반부터는 후반기부터는 상당히 성장성이 부각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CD 부분에 있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는 그러한 입장이 나오면서 상당히 급등하는 흐름 보였는데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조금은 좀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개인적으로는 한 18,000원대, 18,500원대에 대한 지지 라인은 좀 확보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LMS가 최근에 좀 호재성 재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3D TV 시장이 개방이 된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관련주들, 뭐 아크픽스 같은 종목군들 상당히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이슈에 있어서 역시나 핵심 수혜 종목으로서 분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중국뿐만이 아니고 이 3D 영화도 계속적으로 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LMS 뭐 최근 들어서 지난해 연말부터의 좀 하락세가 가팔랐지만은 지금 시점은 좀 하락세가 진정이 되고 지지라인 확보 이후에 좀 상승 추세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으로 지금 큰 폭의 손실을 보고 계시는데 정확한 목표가를 제시해 드리는 것보다는 우선은 좀 반등시 한 22,000원씩 올라왔을 때에는 조금은 그때 상황을 다시 한번 보시고 중국 시장이 과연 얼마만큼 그 수혜를 볼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분석이 나오는지 판단하신 다음에 목표 주가를 설정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우선은 지금 시점은 22,000원 그 목표가를 제시를 드리겠고 이 가격대 온다라고 한다면 매도라든가 뭐 이런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전략을 수정하는 그러한 매매 패턴으로 한번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LMS 22,000원 왔을 때 다시 한번 문의 주시고요. 자, 이번에 또 문자로 들어온 종목 중에 다우기술 봐드리겠습니다. 다우기술을 16,500원에 사셨다는 분이 계세요. 10% 비중은 크지 않으시고요. 7022님의 종목인데요. 주가가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서 조회 공시가 들어갔는데 그래도 꺾일지 모르는 그런 종목입니다. 예. 네, 일단 그 다우기술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그 클라우드 컴퓨팅 업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키움증권의 대주주입니다. 그래서 워낙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익 실적보다는 그 다른 기업에 투자해서 이익을 보는 것도 상당히 많은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투자 같은 것도 굉장히 잘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그 2010년도에 제가 이 기업에 대해서 그 평가를 했었는데 목표가가 딱 12,000원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상 그 12,000원을 도달했을 때 12월 달에 도달했을 때 어느 정도 그 단기적 추세가 끝났다라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대선 테마로 엮이기 시작하면서 클라우드 컴퓨팅 자체가 전반적으로 다 상승을 했죠. 근데 이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이 어떻게 되냐면 향후에는 한 아시아 지역에서만 한 30% 정도의 성장률을 이룰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스토리지 업체들이 굉장히 좀 각광을 받을 것이고요. 역시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수합병 같은 것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일단은 단기적으로 크게 너무 오버슈팅이 나왔다라는 게 좀 일단은 그 단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주가가 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하지만 비중이 10%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염려는 없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손절가는 10%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손절가를 좀 깊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14,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는데요. 이 부분 이탈하게 됐을 때는 일단은 손절을 하시고요. 손절을 하시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그 장기적으로 조금씩 분할 매수로 모아가도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클라우드 컴퓨팅은 실제로 클라우딩 기술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는 확인을 못 해봤는데 예. 다우 기술은 실제로 그런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유일한 클라우드 컴퓨팅 업체라는 거 좀 한번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단기적 목표가로는 매수가 위에서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일단은 매도를 하는 것이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사는 좋은데 일단 너무 높은 가격에 샀다 이런 네, 의견이신 것 네. 같아요. 예, 다우 기술 봐드렸고요. 자, 이번에 또 한화케미칼 요청이 들어와 있는데요. 바로 이어서 봐드리겠습니다. 한화케미칼을 45,000원에 50%를 사셨어요. 매수가까지 올 수 있는지를 물어보셨고요. 부산에서 9728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네, 우선 뭐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호재성 재료가 나와야지만 이 매수가까지 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는 역시 뭐 중국 시장 모멘텀이 작용을 해줘야지만이 다시 한번 하나케미칼 예전의 대세 상승이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태양광 산업에 대한 부진 우려감이 어느 정도는 떨쳐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만 하더라도 이 그 중국발 모멘텀에 따른 대세 상승이 이루어졌는데 2011년도 들어서 급격하게 태양광 산업에 대한 우려감이 하나케미칼의 주가를 좀 끌어내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가 해결이 된다라고 만약에 가정한다라고 한다면은 매수가 부분까지는 충분히 올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시간적인 문제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중국발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 하반기에는 그래도 기대감을 충분히 가져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지만은 사실 태양광 산업에 있어서는 뭐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한 올해까지 만약에 장기 투자를 하신다고 한다면은 중국발 모멘텀으로 한 35,000원대까지의 주가 상승은 좀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2011년도 7월 중순에도 역시나 중국발 모멘텀이 작용하면서 주가가 빠르게 4만 원 언저리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중국발 모멘텀만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지금 가격대에서 높은 가격대인 35,000원대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만약에 중국발 모멘텀이 나오지만은 태양광 산업에 대한 부진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35,000원을 목표가로 설정하신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태양광 산업이 살아야지만이 매수가 부분까지 올 수 있다는 점 꼭 염두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우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종목 상담 진행했습니다. 잠시 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는 설을 앞둔 오늘 생계형 민생사범,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일반 형사범 955명을 특별사면 감형 복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사면은 경제 위기로 고통을 겪는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실시됐으며 12일자로 시행됩니다. 또 입찰 참가 제한 등 건설 분야의 행정제재 3,742건을 해제했습니다. 이번 사면에서 정치인, 공직자, 주요 경제인 등 사회 지도층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주요 생활 필수품이 공급 부족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2011년 12월 생필품 가격을 조사한 결과 시중에서 유통되는 102개 주요 생필품 가운데 전달보다 가격이 오른 품목은 전체의 68%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품목별로는 배추, 무 등 신선 채소는 지난해 추석 이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11월까지 하락하던 돼지고기 가격은 12월에 상승세로 반전했습니다. 또 당면, 어묵, 혼합 조미료 등은 4% 이상, 콜라, 양파 등도 3% 넘게 올랐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를 기기간 경계와 기술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스마트 라이프를 구현하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윤북은 삼성전자 사장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2012 행사장에서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윤 사장은 TV와 스마트폰, 태블릿 PC, 카메라, 그리고 가전제품까지 모든 삼성기기가 경계를 허물고 서로 연결된다면서 그 중심에는 TV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012년형 스마트 TV 신제품으로 음성 인식과 동작 인식 기능을 탑재해 소파에 앉아 음성으로 TV를 켜거나 끌 수 있고 채널과 볼륨 조정 등도 가능한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유로존 위기가 해결돼도 한국 경제는 안심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제금융센터는 글로벌 재정위기 관련 금융시장 동향 및 해외 시각 보고서에서 주택시장 하강 위험이 큰 중국을 비롯해 인도,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들의 개별 리스크가 우리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올해 주택가격 하락으로 경제 성장률이 1에서 1.5%가량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고, 인도는 국내 총생산 대비 재정 적자가 목표치인 4.6%보다 높은 5.5%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오늘 베스트 종목 상담은 우진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 YG인베스트의 심기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에는 글로벌 뉴스를 모아서 전해드리는 글로벌 투데이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